2019년 11월 28일 읽어주는 데일리 경제신문 매일경제 현재 고교 1학년 10명 중 4명인 서울대학 가려면 반드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은 신입생 10명 중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는 것이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높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불거진 수시의 불공정성에 대해 수시와 정시 비중이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의대, 한양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 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 정책을 반영,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수능도 손을 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보완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나 다른 부분 평가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능 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 추천서 역시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조국 달 사태를 불러일으킨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성의 투명성도 높인다. 대학이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 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 양식을 개발해 대입 정보 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의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출신 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 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 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 사회 통합 전형도 신설해 법제화한다. 한국경제 20년 만에 수능 중심으로 바뀌는 대입 서울 16개 대 정시 40%로 확대.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보는 시기다. 이에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됐다. 이는 정부는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여파다.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의대, 한양대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되며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학종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기준 표준 공개 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 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의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출신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신설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 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그러다 죽는다 부인 만류에도 의식 회복 황교안 청 앞으로가 단식 계속. 선거법과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뒤 1시간여 만에 의식을 회복한 가운데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전날 밤 11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 의식을 잃어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황 대표는 1시간여 만에 의식을 되찾으나 28일 오전 청와대 앞 단식 농성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부인 최지영 씨에게 밝혔다고 한국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단식 강행 의지에 대해 아내 최 씨는 그러다 진짜 죽는다며 아들과 함께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신장 약화나 첨저혈당 등 단식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번 단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얼굴과 몸이 붓고 감기 증상도 심한 등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황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자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황 대표가 농성하던 장소에서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신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강고한 의지를 봤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어떻게든 텐트로 다시 오려 하지 않을까 싶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단식을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우리 아빠는 오늘도 투잡합니다. 투잡 절벽 내몰리는 가장들.
생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던 한 50대 가장이 심야에 배달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직장인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투잡에 몰리면서 일부에서는 투잡 절벽에 내몰리는 직장인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의학계 우려도 있다. 27일 부산 사상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사상구 엄궁동 강변도로서 구포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길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승용차 운전자 A, 56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차를 타고 있었던 A씨는 에어백이 터지긴 했으나 사고 충격이 컸던 게 주요 사인으로 119는 추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A씨는 학원을 운영했지만 생계가 어려워지자 1년 가까이 부산 사상에 있는 한 농산물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이날도 밤에 농산물 시장에 배달 일을 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생활비 빠듯해 생계형 투잡 언제 끝날까?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 면접 알바 앱 알바콜이 직장인 및 자영업자 900세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투잡 백서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꼴로 부업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잡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자 응답자의 78%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직장인 비율은 71%였다. 또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2017년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투잡을 원하는 이유 1순위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57.3%,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결혼, 빚 청산, 노후 등 목돈 마련 위해 35.4%, 창업 등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준비 차원 23.7%, 취미 및 특기 적성을 살리고 싶어서 2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직장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잡 경험이 있다고 밝힌 30대 후반 직장인 B씨는 생활비가 빠듯하다. 딸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버틸만 하다면서도 지금 내가 투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애들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잡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투잡 직업군은 복수 선택을 통해 서빙, 매장 관리 등 서비스직 31%이었다. 두 번째로는 사무직, 편집, 디자인 등 근무를 집에서 진행하는 재택근무 25%, 가 꼽혔다. 이어 대리운전, 음식 배달, 탁송, 새벽 배송, 퀵서비스 등을 일컫는 OEO 서비스 12%, 도 두 자릿수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 강사, 강의 9%, 자영업, 쇼핑몰 6%, 유튜브, 1인 방송 등 뉴미디어 5%. 순으로 직장인 인기 부업이 집계됐다. 직장인이 병행하는 투잡 개수는 월 평균 1.2개, 수입은 86만 5천 원으로 집계됐다. 투잡을 병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생활비 조달, 34% 때문으로 확인됐다. 아빠 힘내 말 들으면 피로감 사라져. 의학계 만성피로 조심해야. 투잡으로 가끔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힌 또 다른 30대 후반 직장인 C씨는 가끔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대리운전 매일 할 수는 없다. 정말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그 역시 투잡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 마련 목적이고 애들에게 조금 더 예쁜 옷,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걱정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씨는 아무래도 저의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들이 제일 눈에 밟힌다면서 딸들이 아빠 힘내라고 말해주는데 그 말 들으면 피로감이 싹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잡은 건강을 악화할 수 있는 각종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은 수면 부족과 과도한 노동량이다. 의학계에서는 이로 인해 스문의 시간 신체 리듬 붕괴 수면 부족 등이 얽히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 같은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7물결표 쌓인 8시간 정도의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투잡 생활을 이어가면 이런 생활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보통 잠을 자도 졸음이 가시지 않고 피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생활비 마련 목적 등으로 투잡을 뛰는 가장을 바라보는 가족의 걱정이 커지는 이유다. 의학계 한 관계자는 투잡 등으로 인해 만성 피로가 올 수 있다면서 기억력 집중력 장애, 근육통, 혹은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만성 피로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한 후 심한 권태감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잡을 뛰는 한 직장인은 저녁이 있는 삶을 희망으로 말했다. 40대 초반 직장인 D씨는 가정생활이 좋아지면 당연히 투잡 생활을 청산할 생각이다 라면서 그런 날이 오면 가족들과 느긋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 무협 내년 수출 1년 만에 반등 5,610억 달러 전망. 내년 한국 수출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함께 반도체 단가 회복에 힘입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8일 발표한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을 통해 내년 수출이 1년 만에 반등해 3.3%의 증가율을 바탕으로 5,6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수출은 전년도보다 10.2% 감소한 5,430억 달러로 추정했다. 내년 수입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5,220억 달러로 예상돼 무역액은 4년 연속 1조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메모리 재고 정상화 데이터 센터 구매 재개 5세대, 5g, 이동통신 도입 확대에 따른 스마트폰 메모리 고용량화 등 수요 확대로 단가가 회복돼 올해보다 수출이 10% 늘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부품도 최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과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및 석유 제품 수출은 국제 유가가 올해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물량은 늘겠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의 국내 생산 설비 증가 및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LCD 단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올해보다 8.4% 감소할 전망이다. 무선통신기기는 해외 생산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철강은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수입 규제 및 인도,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수출이 감소했다면서 한국은 반도체, 석유 관련 제품 등 가격 민감 품목의 비중이 높아 글로벌 교역 단가 하락의 영향을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받았고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높아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의 수출 부진이 경쟁력보다는 단가 하락에 의한 것인 만큼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빠른 수출 회복을 기대할 만하다면서 신남방 및 신북방 시장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미래 신산업 품목 수출 호조, 미국과 EU 시장에서의 선전, 중소기업 수출 비중 확대 등 내용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내년 우리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세계 보호무역 기조 지속,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등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면서 환율 및 금리 변동 확대 등 단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재 부품 산업 고부가 가치화, 자유무역협정,
FTA를 활용한 통상 리스크 대응, 소비재 및 신산업 수출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경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내년 1분기 면허 발급.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 UAE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 1호기가 내년 1분기 운전 면허를 받을 전망이다. 3년 가까이 미뤄졌던 원전 가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터 빅터즈선, UAE 원자력 안전규제청, FANO 청장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운전면허 발급이 내년 1분기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UAE 당국은 작년 5월 바라카 원전 1, 2호기 운전을 불허한 후 면허 발급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운전원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에만 하더라도 빅터슨 청장은 운전 면허 발급 시기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면허 발급이 늦어지는 가운데 콘크리트 공급 문제가 발견돼 발전소 가동이 더욱 지연됐다. 한전은 작년 말 바라카 원전 2, 3호기의 콘크리트 공급을 발견했고 FANO의 보수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운전 면허를 발급받고 1호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했던 2017년보다 3년 가까이 가동이 늦어진 셈이다. 1호기를 시작으로 2, 3, 4호기를 성공적으로 가동해 수익을 낸다는 방침이다.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전력이 UAE 아부다비의 한국형 원전 APR 1404기, 5600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09년 12월 사업을 수주해 2012년 7월 발전소 착공에 들어갔다. 바라카 원전 전체 공정률은 지난 8월 기준 93%에 이른다. 1호기는 완공됐고 2, 3, 4호기 공정률은 각각 95%, 91%, 82%에 이른다.